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나와라 나와라 계속 요구했던 검찰. 그런데 측근들을 같이 불렀습니다. 그것도 같은 날에요. 사법 방해 의혹인데 검찰이 이 의혹 규명에 힘을 쏟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과도 연관된 이 이슈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시원하게 풀어드립니다. 함께 공부할까요? 안녕하세요. 동행가 뉴스터디 동정민 앵커입니다. 자, 검찰이 계속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뭐 수사하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뭐 여기 거의 구속영장을 할 거다, 청구할 거다. 뭐 다들 이렇게 본인도 예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고 검찰도 이미 예고를 해 놓은 상황. 그런데요. 이 단어가 튀어나왔습니다. 사법 방해.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 사람하고 같이 나오라고 같은 날 소환을 했어요. 물론 무산됐지만요. 자, 박찬대, 천준호 두 사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들이거든요. 자, 사법방해는 말 그대로 수사 혹은 재판을 어떻게 해요? 방해한다는 겁니다. 누가? 이들이. 근데 이 사법방해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모두가 예상합니다. 요게 목적이라고요. 자, 이 사법방해는 무엇이고 이게 이 구속영장과 어떻게 엮이는지 검찰은 이거를 규명하기 위해 왜 이렇게 노력하는 건지 지금 시작합니다. 자, 먼저 박찬대 의원의 사법방해 의혹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찬대 의원, 지금 민주당 최고위원이죠. 명실상부 이재명 대표의 측근입니다. 여기 이 대표 단식 투쟁하는데 옆에 앉아 있는 거 보이시죠? 같은 인천 지역구예요. 그리고 대선 때 대변인을 했으니까 이재명의 입이죠. 그리고 지난 전당대회 때 사실상 런닝메이트로 대표는 이재명, 최고위원은 박찬대 해서 친명 후보로 나왔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당시에 박찬대 후보의 후원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 정도면 얼마나 측근인지 알겠죠. 자, 박찬대 의원의 사법방해 의혹은 뭐냐면 이 재판 지연 의혹입니다. 지연이라는 건 이제 늦춘다는 거잖아요. 누구 재판이냐? 이화영 재판.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무엇 때문에 검찰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 무엇 때문에 구속영장 청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대납 의혹이죠. 이 의혹이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이화영 부지사를 통해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 왜?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를 북한에 보내기 위한 방북 비용으로 3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40억 가까운 돈을 거액을 보냈다는 의혹입니다. 자, 김성태 전 회장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재명 방북 비용 맞다.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민하길래 내가 내주겠다고 했다. 얘기를 해요. 자, 이화영 전 부지사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를 해왔냐면 나는 모르는 일인데 만약에 돈을 줬다면 그건 쌍방울이 자기 대북 사업하려고 돈을 줬겠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7월 달에 진술을 바꿉니다. 검찰에서. 동행가 뉴스터디에서 이 과정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습니다. 클릭해서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이 대납,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는 걸 보고했다라는 식으로 검찰에 진술한 게 7월 초 상황. 진술이 약간 번복된 상황이에요. 자, 그 과정 전혀 들었는데 그때 이 직후인 언제 7월 13일에 박찬대 의원이 한 명의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이우일이라고 경기도 용인갑 지역위원장 직무대행입니다. 이 이우일, 여기 뒷모습만 있지만 이 위원장은요, 이화영 부지사와 아주 막역한 사이인데, 자, 이 경기 용인갑이 이화영 부지사 지역구예요. 근데 이제 이런 일로 감옥 가고 하면서 지역위원장을 이제 직무대행을 지금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과 만난 자리에서 누가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누구랑 통화를 했느냐? 바로 이화영 부지사 부인과. 이우일 위원장이 통화를 하다가 박찬대 의원을 바꿔줬다는 거죠. 그리고 뭔가 대화를 나눴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이화영 부지사 재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뉴스타드에서 전해드렸는데 이화영 부지사 부인과 이화영 부지사가 싸우는 일이 벌어집니다. 왜?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전 부지사 부인이 변호인을 해임하겠다. 그 변호인이 누구냐면
서민석이라는 변호사. 이 변호사가 검찰하고 자꾸 뭔가 짜고 뭐 하려는 것 같다. 그래서 해임해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화영 부지사가 싫다라고 하면서 고소이 오가기도 하는데 그러면서요. 지금 이게 7월 25일이었으니까 한 달 넘도록 재판이 진행이 안 돼요. 왜? 변호사를 뭐 한 해 만에 갖고 싸우다가 결국 이 서민석 변호사는 사임을 했습니다. 자, 검찰은요. 이게 고의로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화영 부지사 부인이 왜 재판을 이렇게 혼탁하게 하느냐? 검찰은요. 박찬대 의원이 당시 이 통화에서 이걸 지시 내린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의 증언을 막으려고 조직적 사법 방해를 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무슨 말이냐? 자, 그럼 왜 재판을 지연시키느냐? 이화영 부지사가 지금까지는 검찰에서만 진술을 번복했어요. 근데 만약에 재판정에 나와서 이 이화영 부지사가 내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쌍방울 대납 보고했어 하는 순간 이재명 대표는 엄청난 치명타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증언을 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시간을 끌어서 설득시키고 뭔가 하려고 재판을 지연시킨 거 아니냐라고 지금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찬대 의원은요. 통화한 건 인정을 해요. 우연히 1분 통화했고 뭐 회유, 압박, 뭐 재판 지연 이런 얘기는 아예 하지도 않았다. 왜 공개 안 했냐? 내가 통화했다고 하면 이런 프레임 짤까봐 내가 공개 안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로요. 그런데 자, 서민석 변호사가 사임을 했죠. 새로운 변호사, 그러니까 이화영 부지사의 새로운 변호사가 정해졌는데 김광민 변호사라고 민주당 기초단체 의원인데요. 김광민 변호사가 선임됐는데 이화영 부지사가 검찰에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변호사가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이화영 부지사의 새로운 진술서가 담긴 옥중 편지가 공개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이화영은 당시 이재명 지사에게 이와 관련된 어떠한 보고도 한 적이 없으며 김성태와 전화 연결을 해준 사실도 없습니다. 이화영은 검찰로부터 별건 수사를 통한 추가 구속 기소 등 지속적인 압박을 받으면서 이재명 지사가 관련된 것처럼 일부 허위 진술을 하였습니다. 이는 양심에 어긋난 행위로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있습니다. 100% 발언을 뒤집었습니다. 자, 천준호 의원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금 현재 대표 비서실장입니다. 비서실장 늘 뭐 대표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측근이죠. 자, 천준호 의원의 사법방해 의혹은 뭐냐면 경기도 공문 유출에 개입했다. 요거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방북 비용 대납. 제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북한에 방문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대가로 이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돈을 줬다는 건데 실제로 경기도에서 이재명 당시 도지사가 북한에 가려고 했던 건 맞습니다. 그거는 팩트예요. 왜냐하면 문서가 있어요. 도지사를 대표로 하는 경기도 대표단 초청을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하면서 북한 조선아태평화위원회로 보낸 이 공문서가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쌍방울 김성태 회장은 그래서 내가 돈을 줬다는 거고 이재명 측에서는 무관, 관계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올해 1월 상황입니다. 올해 1월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체포가 됩니다. 그죠? 태국에 도피가 있다가 잡아와요. 자, 이재명 김성태 회장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도 이재명 방북 비용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자, 김성태 회장이 1월에 체포가 되는데 2월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2월 초 상황이에요. 이재명 대표실에 있는 한 실장이 신모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에게 연락을 합니다. 자, 이 신 전 국장은요, 지금 재판에 넘겨져 있어요. 자, 이 의혹인데, 이 신 전 국장은 이화영 부지사와 성균관대 동문이에요. 친해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가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된 이후에, 그 이후에 평화협력국장을 맡습니다. 얼마나 친한지 아시겠죠? 자, 이 신 전 국장은 지금은 경기도에서 나와서 다른 시민단체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대표실에서 신 전 국장에게 뭐라고 텔레그램을 보내냐면,
북한의 경기도지사 방북 초청을 요청한 공문을 찾아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랬더니 이 신 전 국장이 지금 본인은 경기도청에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경기도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직 공무원에게 연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이 경기도청 북부청사, 의정부에 있는 북부청사에서 이제 찾아요. 이 공문을. 그래서 경기도 내부 행정 포털 시스템에 들어가서 못 찾다가 3번, 3일째에 결국 찾습니다. 민족협력사업협의회와 우호정지를 위한 경기도 대표단 초청 요청. 요걸 찾아서 카톡으로 신정국장에 보내고 신정국장은 대표실에게 텔레그램으로 전화를 해서 이 내용을 알려줍니다. 끝이 아니에요. 이것도 달라 그럽니다. 대표실에서 2019년 남북교류협력기금, 그러니까 돈이죠, 돈. 경기도 기금 배분 현황을 찾아달라. 그래서 똑같은 형태로 찾아줍니다. 자, 그럼 이걸 대표실에서 왜 달라고 했을까? 그것도 2월 초에. 자, 검찰은요, 이거 이재명 대표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사법방해냐 하면, 자, 이 건 때문에 이 신정국장은 지금 기소가 돼 있어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무슨 얘기냐면, 자, 이재명 대표의 개인 수사를 대비하기 위해 몰래 이 경기도 내부망에 들어가서 공문을 유출했다는 거예요. 유출. 꺼내서 주면 안 되는 공문을 빼돌렸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대비하기 위한 거다. 이게 사법방해라는 겁니다. 근데 검찰은요, 여기가 윗선이 아니고 윗선, 대표실 위에 윗선이 있었다? 그게 누구냐? 천준호 비서실장이 지시한 거 아니냐라고 의심을 하는 거예요. 네. 천준호 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쌍방울 김성태 회장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공문 유출을 지시한 거 아니냐. 본인은 천준호 의원요? 절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민주당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론 질의가 있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고 한 것뿐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끊는 거예요. 여기서. 사실관계만 확인하려고 물어봤을 뿐이지 이렇게 무슨 경기도 공무원에게 연락해서 문서 빼돌려서 이런 지시는 내가 한 적이 없다. 여기서 끊는 거죠. 자, 세 번째 사법방해는 이 사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 자, 세 번째 사법방해의 유형은 허위 증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 이 혐의잖아요. 누구로부터? 남욱으로부터. 대장동 남욱. 누구를 통해? 유동규를 통해 불법 대선 자금을 받았다.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여러 번 받은 걸로 검찰은 보고 있는데 이 중에서 이 허위 증언과 관련된 거는 2021년 5월 3일 유동규 전 본부장의 당시 회사인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받은 쇼핑백으로 받은 1억 원. 이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자, 여기 이제 불법 대선 자금 1억 원 여기 담아서 줬다는 거죠. 검찰은요, 명확한 시간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서 4시 50분 사이에. 자, 어디서 어떻게 됐냐. 김용 부원장은 경기도의 산하기관인 코리아 경기도 주식회사에 있다가 그 근처인 유동규 본부장 회사 유원홀딩스로 가서 유동규 본부장에게 1억 원을 받았다. 이게 검찰 수사 내용이에요. 그런데요, 아니다. 김용 부원장은 이 시각에 거기에 없었다라는 재판 증언이 나옵니다. 이홍우라는 사람이에요. 전 경기도시장 상권진흥원장. 이 사람이 뭐라고 진술하냐면 이 시각에 김용 부원장은 나와 업무 협의를 하고 있었다. 어디서? 수원 컨벤션 센터 본인 사무실에서. 수원 컨벤션 센터는 상당히 좀 떨어져 있는 이곳에서. 자, 그러면서 재판 때 뭘 증거로 내냐면 이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는데요. 이게 무슨 사진이냐면 본인 휴대폰 달력 일정에 여기 보면 2021년 5월 요 돈 받았다는 날짜가 3일이죠. 3일 딱 봤더니 신땡땡. 그러니까 본인 이게 2명 말고 1명이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모하는 신땡땡 김용 이렇게 써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봐라. 5월 3일에 나랑 만나기로 이렇게 약속도 돼 있지 않느냐. 이 사람 나랑 이 시각에 딴 데 있었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돈을 받지 않았다라는 데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는 알리바이를 만들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재판부가요. 그래? 그러면 휴대전화를 내. 우리가 한번 포렌식 한번 해볼게. 실제로 이게 맞는 건지. 그랬더니 이 이용우 씨가
휴대전화를 잃어버렸다고 하면서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재판부터 안 나와버려요. 네. 검찰은요, 위조라고 봤습니다. 언제? 이 5월 4일 재판 이틀 전에 그때 집어넣은 거예요. 신땡땡 김용을. 이 날짜에 맞춰서. 그렇게 본 겁니다. 위조라고 본 거예요. 자, 실제로요, 이 이용우 씨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되는데 본인이 자백을 합니다. 내가 알리바이 위증을 한 거다. 다만 대가는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의혹 때문에 이 사건으로 김용 변호사가 지금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하는데요. 검찰은요, 이거 봐라. 하루가 다르게 증거인멸과 이 사실관계 조작 정황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뭐 수사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법원도 지금 법원 입장에서는 증인이 위증을 한 거예요. 그죠? 위증하면 안 되잖아요. 선서하잖아요. 재판 때. 사실만을 얘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사건 심리 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굉장히 유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김용 씨에게는 상당히 지금 불리한 정황으로 이게 작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검찰이 요즘 이 사법방해와 관련된 수사를 왜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을까요? 김용 변호인은요, 검찰을 맹비난합니다. 이거 열심히 사법방해 수사하는 이유, 이재명 대표 구속시키기 위해서다.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을 쓰기 위해서 사법방해 및 위증 프레임을 공고히 하려는 아주 저급하고 비열한 수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법조계에서는요, 일견 그럴 측면이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왜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검찰이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사람을 같은 날 소환했잖아요. 네. 이것도 왜? 말 맞추기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검찰 얘기입니다. 자, 재판은요, 실체가 중요합니다. 그죠? 그런데 사람을 가둬놓는 이 구속영장은요, 실체에 대한 얘기 플러스 영장을 발부하냐 마냐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증거를 인멸시킬 우려가 있느냐 없느냐. 이 사람 그냥 밖에 갖다 놔도 재판 잘 받고 아무 나쁜 짓 안 할 것 같으면 구속 안 시키는 거고, 물론 엄청나게 죄가 심각하면 구속을 시키지만요. 봤을 때 이 사람 밖에 놔두면 자꾸 증거 없애려고 하고, 이게 이제 사법 진실을 가리는 그런 행동을 할 것 같으면 이제 구속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증거인멸 우려, 검찰이 구속영장 칠 때 가장 공을 많이 들이는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 한 번 체포영장 온 적이 있죠. 구속영장. 물론 불체포 표결 붙였다가 민주당이 부결시키는 바람에 휴지 조각이 됐지만, 그 대장동 때 구속영장 청구된 걸 보면 이 내용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뭐? 증거인멸이 우려된다는 거예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밖에 있으면. 자, 이거 보십시오. 대장동 때 처음에 유동규 본부장 검찰 못 나가게 하려고, 뭐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시나요? 정진상 실장 김용 뭐 휴대폰 던지라고 그러고 버리라고 시키고, 검찰 나가지 말고 쓰레기 먹고 태백산맥이 있으라고 그러고 막 압박하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기억나십니까? 야, 그리고 뭐 정진상 실장 민주당 의원들이 막 만나러 오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진실을 은폐하려는 거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지난번 구속영장에 쓰여 있는 내용입니다. 피의자의 가담 사실, 피의자면 이재명 대표예요. 이재명 대표의 사실을 덮기 위해서 실체적 진실 은폐 시도가 피의자, 측근, 공범에 의해서 계속되어 왔다. 그러면서 이 대목이 중요한 거죠. 전혀 개전에 정이 없다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왜냐면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일단 이 혐의를.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구속되지 않으면 증거인멸과 실체적 진실을 은폐하려는 시도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삼척 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이 삼척 동자는 제가 쓴 표현이 아니라 검찰이 쓴 표현입니다. 그 정도로 명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이재명 대표가 밖에 구속되지 않으면, 보십시오. 이렇게 재판 지연시켜서 부인시켜서 재판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공문을 유출해서 증거를 오염시키거나, 아예 허위 증언을 시키거나, 이렇게 해서 진실을 가리는 사법방해가 계속될 것이다 라고 이재명 대표 이번 구속영장에 또 적을 거다라는 게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이야기고, 그래서 사법방해를 저렇게 검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구속영장 청구가 되면 또 영장서를 봐야겠지만 분명히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냐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거든요. 검찰 이재명 대표 소환 조사하면 분명히 이 내용을 또 물어볼 겁니다. 자, 구속영장이 청구될 것 같으니까요. 영장 청구되면 제가 그 내용 보고 실제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복잡한데 궁금한 이슈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 풀어드리겠습니다. 통행가 뉴스터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